지금 기준으로 보면 놀랍네요. 예전에는 전혀 소견이라는 걸 몰랐던 거니까요. 지금 기준은 사실 놀랍죠. 근데 하지만 그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기 때문에. 원장님, 혹시 하나 질문 드릴게요. 인류가 언제부터 이 박테리아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까요? 의외로 별로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대략 한 300년에서 400년 전에 세균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세균의 존재를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병이 왜 생긴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지금까지 당연히 세균이 혹은 뭐 다른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뭐 초등학생도 아는 당연한 사실이지만, 과거에는 세균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병의 원인을 다른 곳에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쁜 공기, 미야지마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냄새라든가 주변의 공기에 의해서 병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놀랍네요. 예전에는 전혀 소견이라는 걸 몰랐던 거니까요. 지금 기준은 사실 놀랍죠. 근데 하지만 그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병의 원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상인 중에 이름이 진짜 어려운데요. 안토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 초창기 형태의 현미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학자가 아니라 상인이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상인들이 여러 가지 취미생활로 안경 렌즈 같은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현미경의 아주 초기 버전을 만들었었고요.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자기의 정자도 확인을 해보고, 뭐 예를 들면 주변에 있는 미생물 같은 것들을 자기가 개발한 현미경으로 관찰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뭐가 움직이는 생물이 있다라는 걸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그럼 이제 그 움직이는 생물이 바로 박테리아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보였던 거는 그래도 큰 형태의 박테리아가 관찰했을 거고요. 그래서 움직이는 작은 생물들이라고 보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처음에는요, 믿진 않았죠. 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물이라는 걸가 알지도 못했었고, 모든 사람이 지금처럼 뭐 사진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아마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그 박테리아가 인정되기 시작됐나요? 한 19세기부터 인정되기 시작했고요. 우리가 좀 잘 아는 루이 파스테르라는 분이 이제 이론을 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살균 우유의 대명사인 그 파스테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이제 우유로 유명한 이름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유 브랜드 이름으로 유명하지만, 처음에 세균이 병을 일으킨다는 세균설에 대해서 처음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의료가 확 바뀌게 된 계기가 된 건가요? 맞습니다. 예전에는요, 병원에 가도 수술할 때 의사들이 손을 잘 안 씻었어요. 내 손에 균이 있어서 병균을 옮긴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산모가 출산을 하는데 집에서 출산하는 경우하고 병원에서 출산하는 경우에 병원에서의 감염률, 산용열, 그 출산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돼서 열이 생기는 경우인데, 산용열에 의한 발생 확률이 병원에서도 높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집에서는 그냥 우리가 예전에 산파라고 하죠. 산파가 그냥 출산을 도와줬는데, 병원에는 의사가 와서 출산을 도왔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 의사들이 손을 씻지 않았고, 더군다나 하체라든가 아주 중환을 만지다 그대로 와서 바로 출산을 도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사실 오히려 더 병원에서 감염병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세균들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증명되면서 병원에서도 이런 소독의 개념들이 점점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 씻기에 대한 개념도 생기고 소독에 대한 개념이 생겨서 감염병의 발생을 확실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수술 이후에 합병증의 발생률도 확실히 줄일 수 있었죠. 지금은 당연한 것들이지만은 당시에는 좀 획기적인 발견이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손을 씻어야 된다는 개념조차도 거부당하기 일쑤였으니까요. 결국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사실 이제 박테리아도 예전에는 병을 일으킨 나쁜 존재라고만, 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적이면서 공지라는 개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공지요? 사실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박테리아들이 공생하고 있거든요. 장내 미생물의 형태, 구강, 그다음 여성 같은 경우는 질에도 살고 있고요. 피부에도 상대균이 살고 있습니다. 체내에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 유익한 혹은 해로운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이제 보이지 않던 세계를 발견하면서 의학도 더 발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초창기 형태의 현미경이 발달되면서 이제 세균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세균들이 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었고요. 또 더군다나 최근에는 우리 몸에 상지하고 있는 정상적인 미생물들이 우리 몸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러한 당내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들이 우리 몸 안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의학 이야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건강에 관련된 내용들은 언제든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